지난 11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인공지능 관련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 후 8번째 열린 현장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인 디지털 뉴딜로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을 빠르게 높여갈 것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를 제2의 D램으로 키우겠습니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기존의 로우 팔로 수행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동작들을 사람이 직접 가르치고 작년 10월에 시작하셨던 IT, 전자, 통신회사 등 국내 유수 기업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AI 전략을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 삼성이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경험. 정부는 이날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해 2029년까지 관련 분야에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작은 칩 하나가 백열 전구 한 개의 전력만을 이용해 1초에 6,700장의 사진의 물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날 무엇보다 관심을 모았던 건 국내 한 통신사에서 처음 공개한 AI 반도체 칩. 국내 최초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이끌며 D램 신화를 써온 대한민국. 하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경제의 가속화에 따라 반도체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 과연 대한민국은 AI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을까요? 대전의 한 대학교. 학생들의 연구가 한창인데요. 휴대폰이 사람의 표정을 인식하자 곧바로 감정 상태를 나타내주고 해보고 싶은 머리 모양을 그리자 금세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이용해서 저희가 사진을 이제 세그멘테이션 맵을 통해서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게 만든 데모입니다. 학생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AI 반도체 칩. 다양한 분야에 쓰일 칩을 연구 중이지만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건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될 AI 반도체 칩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 차량에서 차량의 제어뿐만 아니라 차량과 운전자의 상호 관계도 중요한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차량이 저희의 그 행동을 인식하고 또 제 시선까지 인식을 해서 제가 움직였을 때 제 행동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마찬가지로 제 시선도 추적해서 제가 딴짓을 하거나 봐야 할 때를 놓쳤을 때 적절하게 대응해주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건 스스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드론에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서 이제 실제 자율주행을 할 때는 도로 위에는 항상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변수에 맞춰서 운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바뀐 환경에 맞춰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 자율주행에서도 스스로 장애물을 파악하여서 그걸 피해서 우회해서 주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단어조차 생소할 때부터 이 분야를 이끌어온 유해준 교수. 그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손꼽히는 AI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세계 최초로 딥러닝 칩을 그래도 좀 쓸만하게 만들어서 발표를 꾸준히 해온 것이 이제 저희 그룹입니다. 기술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를 항상 선두에서 보여주면서 다른 나라들, 미국, 중국, 일본, 대만 이런 데서를 저희를 따라오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저전력으로 고속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칩은 저희가 아주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응용하는 그 Deep Reinforcement Learning 칩이라든가 또는 GAN 칩
이런 것들은 세계 최초로 저희가 만들어서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그 AI 반도체 그룹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AI 반도체에 대해 물었습니다. 퍼스널 어시스턴트, 개인 비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저는 옛날부터 그 엔젤, 저를 도와주는 천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의 그 습관이라든가 저의 그 생활을 알고 그렇게 조언도 해주고, 제가 자주 가는 길도 이렇게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그 개인 비서가 생기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단순히 숫자 계산하는 컴퓨테이션만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PC 때고요. 그래서 컴퓨터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때는 그 이미지 처리 같은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면, 여기서부터는 인식이라든가 또는 그 사람처럼 뭔가 판단을 내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옛날 컴퓨터는 그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 그 성능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조그마한 칩에서 사람처럼 사물을 보고 이 사물이 어떤 건지 알아맞추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지 그런 그 판단도 내려주는 그런 그 아주 고차원적인 그 지능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AI 반도체. AI 반도체란 인공지능 서비스 최적화를 위해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반도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로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 연산 등 정해진 기능만 수행하는데요. 시스템 반도체에 속하는 AI 반도체는 학습과 추론, 그 외 대규모 연산까지 수행하는 인간의 뇌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때문에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 개발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서버를 넘어 모바일, 자동차, 가전 등 전방위적 분야로 확산될 잠재적 거대 시장입니다. 아마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로 될 겁니다. 점점 더. 그러니까 인공지능 반도체는 그 인공지능의 어떻게 보면 좀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참여를 좀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글로벌 기업들 중에 뭐 구글이나 인텔 뭐 이런 데도 참여하고 있고, 또 테슬라는 뭐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좀 하고 뭐 자율차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미래는 인공지능에 달려 있다고 얘기하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미래는 인공지능 반도체에 달려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하고 싶다. 조사에 따르면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약 1,17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7조 원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반도체 시장 규모로 볼 때 약 30%에 해당하는 거대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 글로벌 기업들의 집중 투자는 물론 비반도체 기술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적 기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 아직 누구도 절대적인 강자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에 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중국, 일본, 뭐 대만 다 AI 반도체에 그러니까 AI 반도체에 크게 투자를 하고 있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대만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회사가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TSMC로 보내는 총력으로 국가 기술을 개발해서 산업화하려는 그런 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가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한국이 58%로 세계 시장에서 절반이 훌쩍 넘는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은 미국이 70%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만이 눈에 띄는데요. 8%로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 밖에도 뭐 이스라엘도 좀 잘하고 있고 그런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사실 아직은 이게 초기 시장입니다. 다행히 인공지능 반도체는 그 초기 시장 선점이 아직 절대적 강자라는 게 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가 아직 기회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메모리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메모리 굉장히 잘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건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 두뇌를 보면 속이 다 메모리입니다, 사실은. 메모리를 바탕으로 뭐 여러 가지 지능이 구현이 되는 건데 마침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메모리 그 경쟁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하면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인공지능. 그리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반도체 기술력. AI 반도체 시장의 도래는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온 또 한 번의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국내 연구진이 1,000만 원짜리 AI 반도체를 20만 원 정도로 반도체 판도를 바꿀 세계 최고 성능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했습니다. 올 3월 AI 반도체 분야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인간의 뇌신경망을 모방한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성공해 업계를 깜짝 놀라게 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한 그 칩에서 어떤 성능을 보여드리는지 이게 비교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이게 세트를 구성했는데요. 제작진이 도착하자마자 시연부터 보여주는 연구진들. 일반 PC에서 사용하는 CPU 메모리 환경과 애트리 연구진이 개발한 AI 반도체 환경을 비교한 겁니다. 한눈에 봐도 사물 인식하는 속도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상용 제품보다 성능은 2배 높이고 가격은 50배 낮췄다고 합니다. 무궁무진한 힘을 가진 이 작은 칩. 대체 어떻게 개발하게 된 걸까요? 정보출연연구소로서는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산업의 시드를 찾기를 원했었고요. 그 중에 저희가 뭐 좋은 아이템으로 이제 기획을 했던 게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특히 저희 부서는 이제 인공지능 프로세서라고 부르고 있는데 인공지능의 특히 딥러닝 연산을 빠른 속도로 실행하는 빠른 속도, 그다음에 낮은 전력으로 실행하는 그런 반도체를 기획을 해왔고 1초에 40조 정도의 연산을 실행할 수 있는 고성능 NPU로서는 거의 최초의 반도체이기도 하고요. 뭐 우리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 환경도 갖춰진 그런 반도체로서도 저희가 만든 게 최초이기도 하고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데 시드가 되는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NPU, 즉 신경망 연산 처리 장치를 기반으로 한 AI 반도체 개발에 몰두해온 권영수 박사팀. 대규모 연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고성능 칩이 드디어 탄생된 겁니다. 보여드리는 데모는 이미지 천장에 대한 어떤 사물의 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시연하고 있는 데모입니다. 지금 보시는 창에서는 FPS는
초당 몇 장의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처리 속도 성능을 나타내고 있어서 저희 알데바란 칩을 사용을 했을 때 초당 약 25에서 25장 정도의 처리 속도를 낼 수 있는 성능을 보실 수 있고요. AI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 인류의 일상을 더욱 스마트하게 해줄 AI 반도체는 더 작은 몸집으로 더 높은 성능을 자랑하며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은 AI 반도체 연구에 대한 갈증으로 이어졌고 결국 연구팀은 독자적인 소프트웨어를 기획해 AI 반도체 개발을 성공시켰습니다. CPU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왼쪽 그림에서는 똑같은 알고리즘을 처리할 때 왼쪽에서는 4초당 한 장, 영상 한 장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지금 초당 1초당 한 12프레임 이상 처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구글이나 이런 그 검색 엔진에도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뭐 이미 알고 있는 알파고에도 이런 비슷한 류의 알고리즘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은 다양한 분야에 접목이 되고 있고요. 그런 다양한 분야에 있는 알고리즘들,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저희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저희 칩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지나면은 웬만한 뭐 레벨 3이나 레벨 4 정도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반도체가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될 거고요. 가정에서 쓰이는 우리 로봇 청소기 같은 것들도 많이 쓰고 하실 텐데 로봇 청소기라던가 아니면은 사람처럼 기계가 우리 가전제품 안을 항상 들여다보면서 상태를 알려주는 것 같은 기능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서비스에도 지금 현재 보시는 이런 칩보다는 조금 성능이 낮아도 되겠지만 그런 칩들이 좀 작은 사이즈의 칩들이 만들어져서 많이 장착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AI 반도체의 개발로 가장 기대되는 분야는 자율주행 자동차. 더욱 안전한 주행을 위해 한 대당 약 2,000개의 반도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AI 반도체의 핵심 기술력은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저전력. 연구팀은 1초에 40조 번의 연산과 15에서 40와트 수준의 낮은 전력 소모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을 구현하는 방법들은 기존에 이제 그 그래픽 카드를 이용한 방법들도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전력 소모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라든지 이런 소규모의 어떤 시스템에는 탑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칩을 저전력으로 그리고 고성능으로 이제 구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를 해서 개발했고,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GPU에 대비 아주 낮은 전력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성능 대비 같은 전력을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력을 감소시키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AI 반도체 AB9에서는 기존 대비 20배, 크게는 30분의 1로 전력을 감소시키는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위칭하면은 수십 년 전 선배들이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초석을 다졌듯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선배들의 업적을 이어가는 게 꿈이라는 권영수 박사. 애들은 아예 스위칭이 안 되는 그런 특성들이 좀 다르거든요. 보드에 일단 붙인 다음에 빼는. CPU 설계의 권위자로 불릴 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연구에 매진해온 시간들이었지만 프로젝트 초기에는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설계를 우리가 저기 프로세서 코어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온칩 버스나 이런 IP들을 저희 부서에서 이제 직접 설계를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외부적으로 반발의 요인이 많았죠. 그냥 이제 설계를 외부에서 돈 주고 사면 되는데 뭐 굳이 하냐? 사와서 그냥 많은 개수의 반도체를 판매하는 게 오히려 이제 비용적으로 보면 훨씬 나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희가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도 뭐 여러 번 좌절을 했었고요. 그쪽 분야에서는 아예 설계를 잘 주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임 카드를 만드는 N사 같은 경우도 자기네 설계가 바로 회사의 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외부에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역사상 나온 적도 없고요. 그 어떤 레퍼런스가 되는 국내 설계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해외에도 관련 연구를 하는 그룹이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저희가 어떤 레퍼런스가 되는 참조가 되는 설계가 없는 분야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에 그런 어려움이 있긴 있었고요. 근데 이걸 함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에 많은 요구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충분히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젠 이런 개발을 했다는 게 많은 자긍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 기여에 많이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에 많은 뿌듯함은 있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했던 연구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열정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또다시 꿈을 꿉니다. 이 기술이 국내든 국외든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연구개발에 있어서 선도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잘 활용되고 그리고 기술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은 정말 이렇게 그동안 노력하고 고생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메모리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공지능 반도체는 특징이 성능이 매우 높은 성능을 필요로 한다는 그 말은 매우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 인공지능 반도체, 특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분야 자체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하기를 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기술과 메모리 기술의 융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PIM, Processing in Memory라고 그래갖고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하나의 반도체로 이제 통합하는 거죠. 예. 이 반도체 전체의 어떤 그 기조, 산업적인 틀, 어떤 흐름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PIM이라고 하는 산업이 굉장히 큰 산업인데요. 우리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 프로세서라고 하는 분야는 결국은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 기술이 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기술을 기초로 해서 여기에 우리 NPU 기술을 같이 융합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다른 해외 국가에 비해서 훨씬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 메모리 산업에 이은 새로운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속기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 침입 탐지, 차량 번호 관제 그리고 다양한 그런 서비스에 접목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차량 번호를 더욱 선명하게 인식해 침입 차량을 확인하고 위치 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감염자의 이동 경로를 확인합니다. 5G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접목시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한 통신사. 이 대기업은 얼마 전 미래 성장 동력인 AI 반도체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AI 반도체에 저희가 집중하게 된 이유는 AI 연산만을 특화해서 제공하는 그런 프로세서들이 시장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새로운 시장이 열릴 때 많은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반도체 영역에서 1등 국가가 된 것처럼 이러한 지능형 반도체 영역, 특히 시스템 반도체 영역에서도 1등 국가가 될 수 있는 많은 그런 저변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서 여기에 집중을 한다면 글로벌에서도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최초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 양산을 성공시킨 이 기업.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AI 데이터의 성능 향상이 필수적이었던 이 기업은 이번 AI 반도체 개발로
고객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확보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발빠르게 대응한 대기업. 성공 뒤에는 다양한 분야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그런 중소기업들, 학계, 그리고 연구소와 협력을 해서 개발한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반도체 기술은 단일 기술만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설계 기술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구동하기 위한 컴파일러 기술,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응용들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이 총망라돼야지만 이 기술이 실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대기업이 이런 모든 기술을 가지고 모든 그런 산업 생태계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대기업은 대량의 그런 그 자금 투입이라든가 대량의 인프라, 이런 조성, 이런 것들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도를 하고 이 안에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들, 응용들, 그리고 각각의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들을 잘 결합시켜야지만 이 AI 반도체가 실질적으로 실현이 돼서 그런 다양한 서비스의 접목이 될 테고, 그렇게 다양한 서비스의 접목이 돼야지만 이 AI 반도체가 성공을 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AI 반도체 칩 개발을 성공시키는데 시작과 끝을 함께했던 곳, 바로 반도체 설계와 개발, 그리고 후 공정까지 담당한 한 디자인 하우스 중소기업입니다. 반도체 전체 공정에는 팹리스와 파운드리, 즉 반도체 설계, 개발업체와 제조업체가 있는데요. 이 둘을 연결해주는 디자인 하우스가 이 중소기업입니다. 지금 어디 가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가 공동 개발한 반도체가 지금 나와서 테스트 리뷰를 하기 위해서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주 만나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개발을 완수해간 이들. 마치 건물의 설계자와 건축가가 만나 작업을 하듯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협의하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갔습니다. 하나 한 다음에 얘를 카피하고 탑을 또 DK나 제어링하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분야의 모든 요소 기술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저희는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고, 나머지 부분 저희가 가지지 못한 요소 기술들은 또 나머지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업을 통해서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공정에서 제공해주는 하이테크를 사실 일반적인 중기업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용을 하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대기업이랑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역량,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그런 거를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어떤 하이테크를 경험을 습파할 수 있다라는 경험치를 빨리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상생을 하면서 기술에 대한 어떤 거를 빨리 취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들이 상당히 높게 생각을 합니다. PCI가 있으니까. 첫 번째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차분히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두 기업. 반도체 전문 기업이 아닌 통신사가 AI 반도체 개발에 나섰지만 누구도 그 결과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믿어온 시간만큼 개발은 속도를 낸 겁니다.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또 신뢰를 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같이 개발을 해서 전체적인 일반 분들이 개발하는데 전체 기간을 보면 놀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거를 상당히 첫 번째 이 제품이 한 번에 나오기까지 기간은 약 1년 정도 걸렸는데요. 1년이라는 시간에 이 정도 제품 나오는 건 굉장히 협업이 잘 되어진 것입니다. 서로가 만약에 서로의 영역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다면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경쟁이 아닌 동반자로 반도체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
잠시 주춤했던 반도체 시장을 새로운 기술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산업 생태계 조성과 정부의 꾸준하고 폭넓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사실 지난 10년에 비해서 지금 팹리스가 많이 줄어들고 많은 부분이 반도체 산업이 정체되고 팹리스 중소기업 산업 면에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붕괴되는 면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부 지원 사업이 그 전에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다른 투자할 곳이 많았었겠지만 이런 정부의 투자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팹리스 산업은 좀 힘들어졌고 근데 이제 좀 집중적으로 좀 더 과감히 투자가 되어지고 있어서 이것이 좀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좀 업계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경기도의 한 반도체 센터에서 AI 반도체 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정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분야는 사실상 단일은 스타트업들이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서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함으로 해서 또 성공의 신화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3에서 4%의 점유율만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까지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20%의 점유율 달성을 목표로 20개의 혁신 기업과 3천여 명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인력 양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학연 공동 국가 R&D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와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기업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 로드맵을 함께 그려가는 자리. 반가운 얼굴도 보입니다. 사실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나 국가의 사활이 걸린 그런 산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AI 반도체야말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일석이조의 기술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나라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행사장 한쪽에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게 자신이 개발한 AI 반도체 칩을 설명하는 한 사람. 백준호 대표입니다. 충분히 한번 해보셔서 한번 이제 지금 현재는 운전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모두의 관심이 집중됐던 이 회사는 어떤 곳일까요? 자율주행 환경을 대비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백준호 대표를 다시 만나기 위해 서울에 위치한 그의 회사를 찾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무실. 하지만 이곳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AI 반도체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소위 지능형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지능형 반도체 칩이란 것은 지금 소위 AI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같은 AI 애플리케이션을 고성능 효율적으로 이제 돌릴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칩을 이야기합니다. 스타트업 회사고요. 지금 한 30명 정도의 인원이 이 AI 반도체 칩 개발을 위해서 모두 열심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집중하고 있는 영역은 지금 소위 말해서 데이터 센터, 서버와 같은 인프라스트럭처에 들어갈 수 있는 좀 고성능 칩에 저희는 현재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늘 컴퓨터 앞에 앉아 복잡한 계산과 씨름할 것 같았는데 이 회사는 입구부터 자유롭고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저희가 신사로 이사 오기 전에 네이버 D2랑 같이 사무실을 썼는데요. 거기서 탁구대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입주했을 때부터 탁구를 치기 시작해서 그 문화가 이어져 와서 이제 이사 오면서도 저희가 탁구대를 마련해서 탁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팀은 커피숍 들었나? 점심시간에 치기도 하고 중간에 스트레스 받으면 나가서 사람들 불러서 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도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출근하면 되고 회사 분위기는 굉장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직원의 90%가 글로벌 수준의 개발 역량을 가진 개발자들로 구성된 이곳. 이들이 연구하려는 AI 반도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또 AI는 최근에 뭐 많이 사실 알파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유용해졌는데 그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빨리 미리 할 수 있어서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량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 GPU를 사용해요. 왜냐면은 화면에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도 계산량을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CPU보다 훨씬 많이 빨리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GPU라는 것도 그래픽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한 반도체지 AI를 빨리 돌리기 위한 반도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게 AI만을 위해서 빠른 반도체를 만드는 겁니다. 반도체와 AI 두 분야를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AI 반도체 개발. 직원들은 각자 맡은 분야를 서로 공유하며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작업하고 있는 일은 그 칩을 사용할 때 이게 어느 정도로 활용을 하는지를 지표를 볼 수 있어야 칩을 구매한 사람들이 아 이게 연산이 실제로 거기서 동작하는구나 또는 연산이 어느 정도 걸렸구나를 알 수 있는데 그런 지표들을 보여주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와 자율주행 서버에서 AI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반도체를 개발 중인 이 회사.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칩이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하는 트레이닝을 목표로 하는 데 비해 이 회사는 학습된 모델로부터 결과를 추론해내는 칩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버실이고요. 저희 회사가 클라우드 서버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내부의 서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GPU 서버, 뭐 하드웨어 개발 서버, 소프트웨어 개발 서버, 그리고 하드웨어 시뮬레이션과 이제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다양한 툴들을 돌리는 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업 3년 차. 단위를 태스크까지 가져갈 거냐 아니면 모델만 없는 상태 스케줄링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NPU의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이고 조금 하지만 이들은 이미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AI 칩 회사들의 칩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만든 컨소시엄인 MLPerf에 참가해 높은 칩 성능을 인정받은 겁니다. 전 세계 내로라 하는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이곳. 목표에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희는 가장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AI 칩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영역들을 우리가 스타트업이 이런 영역을 특히 우리 국내에서 기술 스타트업이 이런 영역에서 글로벌한 제품을 개발한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게 어려운 일인데 그나마 그 작은 스타트업이 이런 일들을 한다는 데 대해서 의구심을 표시할 수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중요한 산업의 상당 부분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그 영역을 개척하고 스타트업을 스케일업 해나가서 우리가 그 영역에서 좋은 기업을 만들고 또 좋은 제품을 만들고 또 우리가 그걸 파생 삼아서 또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들의 도전이 더 이상 무모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에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셔가지고 주 2회 정도 화상 미팅을 통해서 논의할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수 인력들과의 공동 연구. 새 버전의
그 트래픽을 할당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도 더 약간 안전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서비스 회사에서는 만약에 이런 서비스에 이들이 지금 함께 그려가는 미래는 차세대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대한민국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AI 반도체 생태계가 함께 성장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스타트업의 도전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 개발을 진행해 나가면 되게 좋은 서비스 우리 사용자들한테 되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필요사에 모여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하드코어한 엔지니어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지능용 반도체 칩 개발이 이제 실리콘 하드웨어 개발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매우 이제 복잡한 고난이도의 설계와 엔지니어링을 요구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개념을 설계할 수 있는 또 어떤 창의성도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이제 영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설계와 개념을 만들어내고 창조해내고 또 이 복잡한 일을 수행해낼 수 있는 이런 우리 팀 자체가 아마 최고의 경쟁력이고 이제 가치 있고 큰 목표를 향해 갈 때 이제 그런 큰 목표와 가치를 지향하시는 그런 분들이 저는 모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우수한 분들을 이제 모을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저렇게 그 스페이셜 방향으로 자르는 거고 두 번째가 인풋 채널 방향으로 자르는 건데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 레이어 하나가 이게 큰 이미지를 처리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이미지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조각내가지고 처리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거든. 쪼개지 말고 아예 채널별로 나눠서 넣는 건 어떻게 될까? 그것도 괜찮네. 그러면 웨이트가 확실히 줄어들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연구실에서 학생들의 토론이 한창입니다. 이미지로 나누긴 했어도 모든 채널이 웨이트를 다 들고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조금 문제긴 하겠다. 그러네. 지금으로는 세계 최고들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배움임을 잘 알고 있는 학생들.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럼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다면 되는 건가? 최대한 낮은 비트 프리시전 가져가게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 PC랑 보드랑 이들은 졸업한 선배들의 뒤를 이어 세계를 선도하는 AI 반도체 전문가가 되겠다는 다부진 각오로 오늘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기술 아니면 제가 연구하고 있는 기술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하고 또 요즘에 가장 학계에서 핫한 이슈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 좀 빨리 캐치해서 좀 발빠르게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고 있는 연구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때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런 연구를 나중에 할 수 있을까?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연구실에 한 1년 넘게 있으면서 선배님들한테 이제 많이 배우고 실제로 같이 연구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고 많은 거를 연구실에서 배워나가면 나도 몇 년 후에는 선배들처럼 실제로처럼 멋있는 연구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부심도 느껴지고 점점 약간 자존감도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연구실 선배님들처럼 좋은 연구자가 되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요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이 그냥 없더라도 윗단만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는 과정만 학습하면 AI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스승도 제자도 어깨가 무거워지는 건 마찬가지. 하지만 유 교수님은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AI 반도체 강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나눠서 앞뒤에 붙여서 하면 그런 내용을 더 추가하면 좋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고. AI 반도체가 미래가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이제 인정을 하는데요. 또 다른 마음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랑 일하고 있는 학생들은 우리가 이렇게 세계 선두에 있다는 생각 그리고 경쟁이 무지하게 치열하기 때문에 밤새워서 일하지 않으면 우리도 뒤처질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정부 지원을 하고 또한 이렇게 기술의 미래를 좀 알리면 젊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전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력이 없습니다. 정말 인력 양성이 잘 돼야 됩니다. 저희도 인력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오직 인력만이 자원인데 이 반도체는 모든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자원 없이 인력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가장 잘할 수 있고 특별한 자원이 필요 없고 오직 인력의 인재만으로 이것을 이뤄갈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우리 한국 민족의 한국인에게 딱 가장 적절한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AI 반도체 시장을 두고 전 세계는 지금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닌 개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미래 IT 산업의 판도를 바꿀 AI 반도체. 이제 우리는 기업, 학교, 연구소, 그리고 정부가 한 팀이 되어 AI 반도체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중국은 국가적으로도 이제 뭐 카스 같은 이제 Chinese Academy of Science인데 중국 과학원이죠. 이제 그런 이제 정부 주도의 어떤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인공지능 반도체 만드는 일도 하고 스핀오프를 해서 회사를 만드는 일도 하고 특히 우리 메모리를 만드는 대기업하고 우리 설계를 하는 뭐 중소 중견 기업들하고의 이런 협력 관계, 우리는 뭐 흔히 생태계라고 부르는데 그 협력 관계가 어떤 형태로든 잘 만들어져야지만이 우리가 해외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고 동시에 그 말은 우리가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은 메모리 기술과 우리 설계 쪽에 관련된 그 팹리스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 구성을 통해서 더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해외에 있는 글로벌 기업보다 더 가지고 있다. 오히려 AI 생태계가 더 커지면서 그때 참여했던 반도체 회사들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AI로 무장된 그런 기술들이 이제 누구나 다 인정하겠지만 우리 삶의 어느 장소든 또는 어느 장치든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칩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또는 누가 먼저 그 생태계를 만드느냐. 앞으로 산업의 가장 중요한 산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주도권이 될 수가 있거든요. 밸류 체인, 협력하는 밸류 체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그런 기업들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기반이 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IP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인공지능 반도체를 설계하면 그 안에 중요한 그런 코어가 되는 그런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디자인들도 잘 엮어서 해야 인공지능 반도체를 잘 설계할 수 있거든요. 그 팹은 갖추지 않고 좀 작은 기업이지만 설계는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그런 걸 이제 팹리스라고 부릅니다. 그 팹리스 회사가 다른 IP들을 사서 또 자기네들 고유의 설계를 넣어서 인공지능 반도체를 설계하게 되는 거죠. 그런 수요 기업, 이게 밸류 체인으로 다 연결이 좀 잘 돼야 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그런 거가 이제 산업 생태계 문제고, 그런 게 이제 정부가 좀 나서서 해야 될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술, AI 반도체. 국가적인 관심은 이제 막 시작됐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압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반도체 기술, 그리고 사람. 제2의 반도체 신화를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비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